하나의 호실을 3억 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낙찰자가 10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그 한 호실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낭패를 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점유가 인정되려면 유치권 대상 부동산, 그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그 전부를 점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점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치권 대상 부동산이 하나의 단독 건물이거나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를 점유하면서 전체에 대한 출입을 통제해서 타인 지배를 배제 가능한 그런 점유를 하고 있다면 유치권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즉 반드시 대상 부동산 전체를 점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점유하고 있어도 전체를 내가 출입 통제하고 있다면 점유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예컨대 5층짜리 만약에 10개 호실을 가진 집합 건물의 내가 창호공사를 한 대금으로 유치권 행사를 한다면 층별이나 호실별로 각 사람을 따로 상주시켜서 점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한 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전체 건물의 현관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하고 현관 안쪽으로 위에 책상이나 의자를 가져다 놓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전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주권자가 만약에 그게 이제 10억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집합 건물의 한 호실만 점유하면서 이 주권 행사를 하고 다른 호실들은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그 한 호실에 대해서만 이 주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집합 건물에서는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호실별로 각각 구분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권자라도 전체 공사를 했다 해도 그 한 호실만 내가 점유하면서 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다른 호실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습니다. 그 유치권은 이제 그 한 호실에 특정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유치권자는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서 그 한 호실을 누군가 3억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내 채권이 10억인데 채권 전액의 우선 변제를 그 한 호실의 낙찰 금액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즉 유치권자가 전체 10개 호실에 이제 안분한 그 1억 한도로만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호실에도 채권 전액인 10억 원 전부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입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10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해줄 의무가 없는 거죠. 결국 낙찰자로서는 10개 호실 중 하나의 호실을 3억 원에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호실을 내가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10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억을 지급해야 비로소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호실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낭패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련된 이런 채권 관계를 잘 이해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다세대 주택의 창호동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민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 10억 원을 변제받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그 한 세대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을 내서 성립한다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판결은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 먼저 공사 계약의 내용을 보면 전체 공사대금이 구분 건물별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정해진 단일한 계약이라는 점. 두 번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부가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전체에 대하여 결령 관계가 인정된다는 점. 따라서 이 한 세대의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분성에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낙찰자는 유치권자로부터 이제 인도받으려면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반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아파트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시공사가 각 수분양자들로부터 해당 세대의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그 세대를 인도해 주기로 함으로써 다른 세대에 관해서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하는 그런 묵시적인 특별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해당 세대의 미지급 분양대금에 한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러한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해당 세대에 대한 채권에 한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 건물의 어느 한 층이나 한 호실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건물 전체에 대한 점유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래도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집합 건물이 아닌 이런 단독 건물이라도 그 층별, 호실별로 집합 건물과 유사하게 상당한 정도로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점유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유하는 층이나 호실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별도로 성립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제가 소송을 수행한 사례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10층짜리 단독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단독 건물에 2층 사무실 한 칸을 유치권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경우하고 단독 주택인 다가구 주택, 원룸의 방 한 칸만 점유하는 경우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 단독 건물에 사무실 한 칸 점유하고 다가구 주택의 방 한 칸만 점유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상당히 예외적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단독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건물의 일부만 경매에 넣을 수도 없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도 경매를 넣을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반면에 집합 건물의 한 세대였다면 당연히 그 한 세대만 경매를 넣을 수 있었겠죠.